이번 시간에는 일본과 중국, 양국이 처한 각자의 입장과 갈등에 대한 그들의 포지션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본의 경우 이번 갈등을 먼저 촉발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예측했지만 그럼에도 일어난 일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일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상정하고도 그 압박을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건 아닐까. 중국의 최대 압박 카드가 히토류 통제라는 건 명확하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일본의 심해 히토류 광상이 그 대답이다. 2010년 센코쿠 열도 분쟁으로 교훈을 얻은 후 2012년 이 심해 광상을 발견한 일본은 심해 진흙을 모으고 채취, 정지하는 기술을 이미 모두 확보한 상태이다. 2026년 1월부터 심해 진흙을 시험적으로 시작하기에 지금은 그저 사업의 스케일업, 비용 절감, 환경 규제 대응만 남은 상태이다. 특히 이 심해 광상은 히토류 중 중히토류의 농도가 높아 향후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균열을 낼 게임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갈등을 바라보면 일본은 어쩌면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도발을 하였고 그 도발로 국내 정치적이든 국제사회에 공조든 손해볼 것 없는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다지 버리고 싶지 않은 갈등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에이펙에서 미국과 협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일본과 대립할 때 압박으로 사용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지난 시간에서 알아본 것처럼 대만해협은 전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될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 같은 것을 하여 압박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미국과 히토류 합의를 하였기에 히토류 통제 카드를 쓰기도 힘들고 설사 히토류 통제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대비 상황을 보았을 때 큰 효과를 보기도 힘들다 할 수 있다. 더욱이 만약 히토류 카드를 쓴다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의도만 노출시킬 뿐이니 대응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발언의 수위만 높을 뿐 어느 정도 체면을 차리는 수준에서 시간을 보내는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어느 정도 통제된 갈등으로 심각한 충돌을 야기할 수 없는 갈등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시각에서 중일 갈등을 바라보면 어떤지 알아보자.